자, 조선일보 오늘 제목이 이게 재밌어요. 5,000피로 부동산 악재 덮자 물음표. 여 증시 부양에 올인. 오늘 주가 오르고 있죠 지금. 몰라요. 저는. 아니 좀 빠졌어요. 오늘은 아침에. 좀 빠졌어요. 아침에 조금 근데 지금 뭐 빠졌어요. 조정 4,200까지 그냥.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한테 들어보니까 예. 이 공부를 많이 하신 전문가들이 내년 봄까지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흐름상 왜냐하면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 있고 이 돈이 갈 데가 없는데 지금 부동산을 묶어놔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묶어놓으니까 이 돈이 지금 주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맞아요. 일단 내년 봄까지는 괜찮다고 합니다. 시장 자체가 갈 수 있는 방향성은 괜찮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주식 전체적으로 다 올라야 되는데 펀더멘털 자체는 그렇게 올라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펀더멘털이 하나는 한 단계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은 상법 개정안. 이게 시장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자체가 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이란지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펀더멘털 자체는 좀 올라간 것은 있습니다만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내수 기업 자체의 펀더멘털이 좋아진 건 아니란 거예요. 대부분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요. 비익분 부익부라는 게 대장주나 큰 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뭐 예를 들어 반도체, 조선, AI 관련 로봇 이쪽은 전부 다 올라가고 있죠. 오른 주식보다 떨어진 주식 숫자로는 훨씬 많다는 두 배나 거고요. 많아요. 예, 두 예. 배나.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게 계속 갈 수는 없거든요. 이게 조정장이 한번 올 거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내년 봄까지는 좋다고 합니다. 실물 경기가 백업이 안 되고 있는 예,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 버시는 분들 물론 있을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진짜 시장만 가도 물가 체감할 수 있고요. 뭐 채소만 사러 저녁장 보러 가도 야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 이런 생각 진짜 많이 저희 들거든요. 동네만 해도 진짜 가게가 막 인테리어가 엄청 막 시끄럽게 해가지고 새로 만들잖아요. 뭐 무슨 뭐 샌드위치 가게도 있고 뭐 그 가게가 1년 넘게 가는 경우가 그죠. 많이 없을 정도로 공실도 많고. 공실도 많고 너무 폐업도 많고. 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조금 번화가에 있는 데가 공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지금 치명적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럼 돈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시민들의 지갑이 닫히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올라가는 것은 뭐 숫자로는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게 국민들의 어떤 체감 경기로 어떤 이게 전환이 그러니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글쎄. 제가 사실 그게 테헤란로 주변에 사는데 네. 테헤란로 대로변에 있는 거 신축 빌딩 같은 경우에도 몇 달째 계속 지금 임대분이 이거 붙여놓고 있고 대로변도 그런 거 보고 제일 충격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면도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면도로는 거의 1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신축하고 계속 비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동산 정책 악재도 있었고 뭐 국감에 온갖 욕설 고성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리스크 있고 또 정청래 당대표나 뭐 최민희 과방위원장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 이런 여러 가지 악재 더군다나 경기도 상당히 내수 경기도 어렵고 이 와중에 그래도 이 정권 이 정부의 지지율이 그렇게 크게 안 떨어지는 거를 여권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코스피가 떠받들고 있는 정권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코스피가 떨어지면 정말 문제가 커진다는 그렇죠. 얘기다. 그래서 민주당과 그러니까 당정은 부양책을 계속 내놓을 수밖에 없다. 아니 그러니까 풍선 불기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풍선이 이렇게 커져가고 있는데 이거 불 때마다 이게 언제 터지지 불안불안하면서 불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어쩔 수 없이 이게 바람이 빠지면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너무 비관적으로 말씀하시면 주가 계속 우리 대한민국 코스피 주가는 계속 우상향할 수 있어요. 그거 언젠가 터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삐끗 어디서 한다는 그거를 잘 컨트롤해야 되는데 지금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런 걸로 이 개미 투자자들의 마음도 흔들고 코스피를 어떻게든 떠받치고 하겠다는 이 정부의 이 정책 방향이 거의 증시에 올인하는 이 정책 방향이 과연 이게 올바른 건가 그리고 적절한 건가 그리고 정말 이 지속 가능한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좀 안 할 수가 그러니까 없습니다. 이게 주식의 조정 하강기와 부동산의 상승기가 겹쳐버리면 그때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좀 저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래요. 진짜 기본적으로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 급하게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가파르게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그런 게 좀 듭니다. 주가만 급등하는 최근의 한국 모습은 베네수엘라와 비슷하다 이런 기사도 있어서 물론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가 되라라고 하는 저주를 퍼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이, 그리고 뭐, 대한민국은 절대 베네수엘라처럼 되지 않을 겁니다만 가끔 비슷한 게 있어요. 대법원, 예. 대법관 증언. 그러니까 똑같아. 어. 예. 네, 그런 게
그냥 거기서 끝나야 되고 베네수엘라처럼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나라가. 아유 국격이 다른데. 아니 물론 베네수엘라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OECD 기준으로. 예.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어떻게 좀 보셨어요? 잠깐. 아니 잠깐 오면서 헤드라인만 봤어요. 예. 뭐 이번 예산은 뭐 AI 시대를 여는 예산이다라고 예.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뭐 AI 뭐 일단 이번 뭐 젠스랑이 와서 예. GPU 그게 블랙애를 판다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예. 아직 그건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에 최신 버전이 지금 블랙웰이라는 그렇죠. 그 예. GPU인데 근데 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미국 말고 딴 데는 뭐 그렇죠? 팔지 않겠다라고 예, 해서 예. 그러면 26만 장은 도대체 우리 어디서 가져오는 거야? 그러면 뭘 가져오는 건지 좀 뭐라 해야 되나요? 이거 정말 화장실은 갔다 왔는데 뭔가 조금 배가 살살 좀 더 아직 아픈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예. 한미 정상회담, 에이펙 다 잘 끝난 것 같은데 그렇죠? 뭐가 조금 뒷맛이 조금. 뒷맛이 개운치 않은 예. 것은 있어서 조금 이 부분 좀 명확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예산 저는 뭐 예상을 했습니다. AI 뭐 하자 예. 뭐 이거 하겠다 했는데 꼭 우리가 전체 우리 예산이 이번에 700조를 돌파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예, 728조. 예, 그 전에 600조 시대였는데 예. 700조를 돌파를 했는데 AI만이 다는 아니잖아요. 예. 대부분의 어떤 예산을 비중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복지 예산이 훨씬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AI 시대를 여는 거 당연히 저도 찬성합니다. 예.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만은 AI 덮여서 모든 예산을 뭐 이거 다 그냥 묻지도 따지지 않고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 아 그렇죠. 네, 저는 예. 국민의힘 측에서 어저께 좀 지적한 바와 같이 복지성 예산을 둔갑한 어찌 보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포퓰리즘성의 어떤 돈뿌리기 예산 같은 그렇습니다. 경우에는 제재를 해야 된다. 이건 국회에서 무조건 삭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양원경 기자 어떻게 네. 보세요? 이번 예산안 오늘 시정연설. 이거 사실 저도 이제 뭐 헤드라인만 좀 보고 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이게 AI 딱지만 붙이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통과시켜가지고 그게 어느 누구의 주머니에 들어갈지 결국 맞아요. 우리가 감시도 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당이 또 워낙 거대 의석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사실 저는 대장동 1심 판결문을 보면서 이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어, 지방 권력하고 업자들만 유착해도 이렇게 업자들이 수천억 원을 해먹을 수가 있는데 그러네요. 만약에 이 국가 권력,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자리에 공무원 누가 하나가 정말 뭐 부정한 마음 먹고 업자들한테 이렇게 특혜를 주면은 또 얼마나 많은 비리가 발생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제가 먼저 했습니다. 특히나 조금 예. 걱정이 되는 건 이게 기획예산처에서 지금 정부조직법이 변경이 됐잖아요. 예. 기획예산처에서 예산 기능이 과거에는 기획예산처에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국무총리실로 옮겨지지 그렇죠. 않았나요? 맞아요. 네. 이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어찌 보면 이제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니까 예. 대통령실의 의중이 훨씬 더 많이 반영되게끔 돼 있거든요. 예산에 그리고 대통령실에 또 이쪽 그런 재정을 하는 비서관 비슷한 뭐 재정관리관인가 그런 자리도 만들어놔서 예전에는 정말 경제기획원 시절부터 예산은 네. 어느 정도 독립성이 보장이 됐었는데 그게 뭐 기획예산처가 됐었든 네. 기획재정부가 됐었든 아니면 옛날에 합쳐진 재경원이 됐었든 예산실은 조금 그래도 대통령이나 행정부에서 어느 정도 독립성을 보장해 줬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기획예산처를 총리실 산하로 보내고 대통령실도 거기에 적극 관여하게 되면서 예산에 대해서 이제 정말 대통령의 뜻이 뭐 무사 통과로 관철되는 그런 시스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예산에 대해서 예산의 독립성을 행정부지만의 예산의 독립성을 우리가 보장을 해줬었냐면 대통령은 선출직이잖아요. 그렇죠.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은 예산 뿌리고 싶죠. 그렇죠. 내 주머니에 나오는 돈도 아니고 맞아요. 나라가 국관에서 나온 돈인데 수백조의 돈이 쌓여 있는데 이거 내가 그냥 뿌려서 맞아요. 뭐 예. 내가 이걸 표로 환산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선거 2년에 한 번씩입니다. 지방선거, 총선 또 대선은 그 중간중간에 있으니까 그러면 솔직히 돈을 지난 뭐 문재인 정부 때 지방선거 그다음에 총선 뭐 그다음에 그때는 이제 코로나 전국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좀 선심성 현금 지원 예산에 대해서 표가 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국민들은 그런 말씀 많이 하신다고 하잖아요. 뭐 민주당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50만 원씩 주겠다 하면 국민의힘 후보들 지나간 거 너희는 뭐 하냐 도대체 그렇죠.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치인들은 현혹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근데 그걸 지금 대통령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 산하에서 영향력이 미치는 국무총리실 하에 어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다 하겠다.
그리고 뭐 국회에서는 삭감 권한밖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증액 권한 자체가 예. 없으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이제는 진짜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해야 된다. 삭감 기능은 제대로 작성을 못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야당이 맞아요. 지금 네. 소수 야당이라서. 그리고 뭐, 그렇죠. 뭐 이번에 뭐 국민의힘에서 지정을 합니다만은 막을 방법은 없어요. 솔직히 그렇죠. 다수결 표결해 버리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네.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여당 예결위 관사 박형수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던데 지금 예산안이 728조, 그다음 전년 대비 8.1%로 늘어난 굉장한 확장 재정인데 결국은 이게 적자 국채 한 100조가 넘는 적자 국채 발행을 기본으로 해서 이 예산이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최근 S&P가 프랑스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는 점이 언급됐습니다. 이건 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사실은 재정 지출 줄이고 연금 개혁 하겠다고 하다가 어마어마한 국민들 그 프랑스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거 보류하니까 이제 신용평가사 보기 프랑스 재정 도저히 안 되겠다. 너희는 신용 등급 좀 내려야겠다. 우리나라라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혹시라도 신용 등급이 혹시라도 흔들거린다. 아마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뭐 코스피 오르고 그래서 사람들 여기서 조금 경제가 풀리나 했던 그게 그냥 하룻밤에 신기루 같은 꿈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 그거는 정말 꼭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게 진짜 에이펙 때문에 조금 가려진 면도 있는데 최근 물가가 엄청 올랐어요. 그렇죠.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생각보다 지금 거의 한 2.7%에 3% 사이가 지금 물가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저는 약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도 경제를 잘 모릅니다. 뭐 저는 그냥 법률가이지 뭐 법조인이지 이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뭔가 이게 체감상 느껴지는 건 뭐냐면 일단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 주가 상승되고 있어요. 예. 근데 주가 상승이라는 게 이게 약간 그 대장주들 위주로 이제 올라가고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예. 대다수의 주식들은 내수 관련한 주식들은 대부분 떨어지고 있어요. 자영업자들 너무 어려워요. 네, 그 진짜. 자영업자는 네. 힘든데 돈은 풀려 있는데 맞아요. 코스피는 오르고 부동산도 덩달아서 같이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 돈이 풀리면 물가, 부동산, 코스피가 다 같이 셋 중에 뭐라도 다 오르는 건 정상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 뭔가 버블처럼 계속 이렇게 커져간다. 그러니까 풍선 불듯이 풍선이 커져간다는 느낌이거든요. 예. 이게 계속 커져갈 수는 없어요. 풍선도 뭐 그렇습니다. 빵 예. 터질 때가 있거든요. 예. 그때가 천천히 올지 이거 관리를 이제 국가에서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인데 이거에 대한 위기감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불안합니다. 지금 사실 상황이. 주가 오르는 거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환율이 지금 장난 네, 아니에요. 환율도 오르고 그렇습니다. 환율이 있거든요. 지금 1,400 오늘 지금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1,437원인데. 이제는 아, 1,400원대가 그냥 뉴노멀처럼 됐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냥 예. 거의 당연히 디폴트로 지금 1,400원대가 됐는데 이렇게 또 이제 재정 또 확대 지출하고 하면은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또 이번에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서 그러면은 뭐 200억 달러 상한이 맞아요, 있다고 맞아요. 하지만 어쨌든 외환 소비가 지금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 외환도 흔들흔들 네. 환율도 계속 이렇게 우리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그러니까 고환율이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 가는데 재정에서도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어느 날 아까 같은 S&P라든지 뭐 다른 어디가 돼서도 신용평가사에서 대한민국 다시 한번 봅시다. 서류 좀 다시 봅시다. 이게 여러 가지 숫자가 너무 안 좋은데 한 등급 정도는 내리는 걸 검토합니다. 여러분 그 외신에 그런 뭐 검토 내지는 그런 뭐 단독 뉴스가 외신에서 들어오는 순간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진짜 저는 예. 계속 지금 정부가 풍선 불기를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제일 위험한 건 지금 이제 이것도 환율하고 연결이 되는데 미국은 지금 금리를 계속 낮추고 있거든요. 예.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예.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금리를 못 낮춰요. 그렇죠. 이 금리를 낮추는 순간 부동산 시장 자체가 또 무너지고 부동산으로 또 돈이 쏠려버리거든요. 그렇죠. 대출 규제를 근데 한다선 이제 치더라도. 그 물가 잡으면 금리는 높여야죠. 물가를 높여야죠. 높여야 금리 높여야 되는데. 되는데 근데 예.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 금리 차이가 너무 차이가 꽤 나고 있습니다. 커요. 예. 예전에는 예. 거의 이걸 같이 움직였었었는데 예, 예, 예. 지금 우리가 이걸 같이 따라서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상에 의하면 뭐가 좀 불안하게 지금 그러니까요. 좀 뭐 이렇게 진짜 풍선불기하는 느낌이에요. 물론 저희도 당연히 주가도 오르고 부동산 가격도 잘 안정돼서 아주 완만하고 그다음 우리 경제 내수도 풀리고 수출도 잘 되고 뭐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잘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도 좋고 산도 좋고 정자도 좋은 데는 없는 법입니다. 반드시 그게 맞아요. 어디 한 군데서 이렇게 펑크가 나게 되는데 지금 우리 경제가 특히 지금 최근에 이런 여기다가 지금 이제 재정을 왕창 쏟아부어서 적자 재정으로 이렇게 왕창 돈을 쏟아붓는다는 게
대통령이 시정연설처럼 우리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따스한 온기를 주는 효과에 긍정적인 데서 그칠지 아니면 혹시라도 이게 국가 신용 등급이라든지 다른 리스크가 될지는 정말 예민하게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